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드디어 저의 개인 저서 보물지도 21번이 도착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 이야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물지도 21번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저자 15명의 작가님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의 꿈의 목록, 보물지도 21번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보물지도를 그려라.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 안에서 제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5개의 장 중에서 1장을 먼저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은 공저의 주제는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타의 모범이 되는 등대 같은 삶을 살자. 이런 주제로 책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꿈 찾아주는 코치 되기입니다. 나는 1979년생으로 응답하라 1988 시대의 사람이다. 1988년 대한민국의 첫 올림픽을 호돌이와 함께 치러내고 전두환 대통령의 강력한 국민 탄압을 겪어보기도 했다. 이온 맘인 엄마가 쉬는 귀한 주말 어느 날, 엄마와 나는 시내버스를 타고 부평시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부평역 앞 대로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맞붙고 있었다. 난 최루탄을 피해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집으로 내달렸다. 이렇게 나는 국민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마지막 세대가 되었다. 나의 친정엄마는 3남 4녀의 마지로 태어났다. 그러니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학교와는 상관없이 생계를 위해 돈을 벌러 나서야만 했다.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양장점의 재단 보조, 시외버스 안내양, 갈비집의 서빙, 방직 공장 직원 등의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살림미천이었던 첫딸은 무엇이든지 해내야만 했다. 대학 입학과 돈벌이를 위해서 전라도에서 인천으로 오는 동생들도 틈틈이 돌봐야 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본인의 자식도 책임져야 되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다. 나의 시어머니 역시 친정엄마와 동일한 세대다. 3남 3녀의 첫째 딸로 일찍부터 하동 시골에서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다.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도 안 보내줬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집안일부터 생계를 위해서 모자 장사와 각종 돈이 되는 일을 10대부터 하셨다고 한다. 그러다 도피처로 부산으로 시집을 왔지만 상황은 더 나빠진다. 8남매 장남에게 시집 온 나의 시어머니는 남편의 세탁소 일을 거들 뿐만 아니라 부산으로 돈을 벌러 나온 시동생까지 챙겨야 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연탄불에 온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시동생들과 남편의 도시락까지 싸야만 했다. 그뿐 아니라 아이들이 들어있는 고무 다라이를 발로 흔들어 가면서 세탁소 일을 거들었다. 그렇게 온종일 가게 일과 집안일에 시달리다 자정 넘어 기절하듯 세탁소 안 단칸방에 쓰러지곤 했다고 한다. 그럼 갓난아들은 쓰러진 엄마의 젖을 물고 놀다가 곁에서 잠이 드는 착한 아이였다고 한다. 이렇게 존경스러운 부모님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굶거나 생계를 위협받지는 않았다. 다만 너무나 치열하게 사느라 아이들과의 소통이 좀 부재했을 뿐이다. 이런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오면서 우린 우리 자신의 꿈이 아니라 바쁘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친구들과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잔뜩 외워서 삐삐를 치기도 하고 새로 나온 PCS 폰을 자랑한다고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도 보고 카톡으로 은행이 아니라 동네의 지인과 정보 공유도 하는 시대이다. 알림장 대신 스마트폰 어플로 아이 학교에 공지사항을 받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지 마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해라, 이런 말만 들으며 자랐다.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책을 읽어야 된다. 인간 세상치에 모두 책 속에 담겨 있다. 이런 말은 자주 듣지 못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취직하고 그럭저럭 살아오게 됐다. 그러다 우리도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에게 무엇을 어찌 잘 물려줄지 고민을 자주 하게 된다. 우리 부모님이 먹고 사는 걱정에 삶을 바쳤다면 우린 이제 먹고 사는 걱정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픈 일,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주려고 애쓴다. 난 부모님의 강압으로 원치 않는 간호학과에 진학해 소중한 시간을 버렸다. 단순히 간호사는 취직이 잘 되니까 교대에 못 간다면 간호학과에 가라는 논리였다. 아니면 대학 등록금을 대줄 수 없다는 부모님의 협박이 있었다. 20년 내내 주는 밥 먹고 하라는 공부만 한 아이에게 부모님은 어느 날 갑자기 네 전공과 너의 미래는 교사 아니면 간호사라고 못 박으신 거였다. 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처럼 별 수 없이 간호학과를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용돈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세상을 배워나가던 난 뒤늦은 반항을 하게 된다. 보건소, 산부인과, 내과, 외과 실습을 모두 끝냈지만 난 남의 살에 뾰족한 바늘을 꽂지 못해서 도망 다녀야 됐다. 남들의 상처를 케어해야 하는 간호사였는데 환자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느끼니까 난 정작 간호를 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다. 나이팅게일 선서까지 마쳤지만 부모님 몰래 자퇴서를 던지고 만 것이다. 그 이후 나는 1년 동안 새로운 직장에서 돈을 모았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에 전공했었던 일본어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2002년 졸업 전에 인천공항 면세점에 교수님의 추천으로 취직이 된다. 어린 시절 가난한 탓에 나의 유일한 친구는 독서였다. 그랬던 내가 내 엄마처럼 돈이라는 걸 벌겠다고 되는 대로 직장에 다녔다. 하지만 이젠 후회한다. 나의 엄마의 무지로 인해 나의 인생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 건 아닐까? 되는 대로 살고 주는 대로 먹고 일하라면 일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축이 돼버린 건 아닌가? 난 내 아이는 사축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 난 이제 내 아이뿐 아니라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넌 원하는 모든 걸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칠 것이다. 내가 소망했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꿈지도사가 될 거다. 앞으로의 세대는 우리의 과거와 지금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목마르면 그냥 학교 수돗물 마셨다. 겨울이면 당번들이 순서대로 땔감을 교실로 가져오고 우린 난로 위에 도시락을 얹어두어서 먹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 있는 교실에서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다. 앞으로 나의 손자, 손녀들은 또 어떤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을까? 내가 즐겨보는 UN 미래보고서 2040은 2008년부터 시작된 6번째 시리즈의 책이다. 이 책은 매년 10년 이상 장기적인 전망을 소개하는데 그 덕분에 많은 독자에게 읽히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특히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키우는 공간인 학교의 추천 도서로 많이 선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다. 가상현실 기술이 대중화된다. 중국이 경제력, 특히 구매력에서 미국 경제를 능가하게 된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패널을 가진 TV와 홀로그램이 보편화된다. 건강 모니터가 보편화돼서 개인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된다. 거의 모든 수술을 로봇이 실행한다. 바이오 연료가 급성장한다.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바이오 연료가 급부상하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로 성장시킨 장기로 손상된 장기를 교체한다.
수명 연장 기술이 급성장한다. 물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가뭄이 지속되며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서의 최초의 물전쟁이 시작된다. 자, 스마트폰, 웨어러블 컴퓨터를 넘어서 이제 몸에 이식되는 바이오폰의 시대가 온다. 유인 우주선이 화성을 목적지로 삼는다. 온난화로 인해 2035년 9월은 한 달 동안 북극의 얼음이 사라진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달나라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일반인들에게 우주여행이 해외여행처럼 쉬워진다. 화성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다. 자원 부족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자연과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모두 다 읽어드린 건 아닌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읽어드린 거고요.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다가올 미래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문제와 급변하는 지구 환경 속에 살게 된다. 저자는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이 미래에 살아남는다고 한다. 난 이게 예언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실행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우리는 저자의 조언처럼 미래를 인지하고 도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 세대 역시 물을 사 먹게 되는 지금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계가 시급하지는 않다. 그런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도록 학습시켜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고난과 재난을 피할 뿐더러 되려 잘 활용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난 우리 아이들이 평범한 사축이 돼서 주는 돈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싶다. 대신 책을 읽고 스스로의 재능을 개발하고 다가오는 미래 스타일에 맞춰서 희망적인 인간으로 살아갔으면 싶다. 그런 인재가 되도록 나는 아이들을 코칭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줄 것이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저와 같은 방법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미래를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나 꿈이나 미래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런 꿈을 그리고 목표를 정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요. 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보물지도 21 곽경빈 이야기의 1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